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은 분당서울대병원 외과의 오흥권 교수님 모시고 대장암 관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암하고 직장암하고 같은 거냐 이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이제 대장하고 직장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장이 큰 창자를 전체를 대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장의 앞쪽 부분을 결장이라고 하고, 대장의 맨 끄트머리 부분을 직장이라고 합니다. 직장. 직장은 한 15cm 정도, 항문에서부터 한 뼘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다 결장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대장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결장암, 뭐 또 직장암, 대장암, 이렇게 직장암도 대장암. 대장암.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장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까? 결장과 직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장암과 직장암은 같은 거라기보다는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포함하는 거다. 그렇죠. 대장암이 큰 그렇죠. 개념. 보니까 보통 이제 결장에 생긴 암은 흔히 대장암이라고 부르고 그런 경향이 있는 대장 중에 직장에 생긴 거는 직장암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보통은 뭐 대장암, 그러니까 결장에 생긴 암보다는 직장암이 전반적으로 뭔가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까다롭죠. 네, 까다롭고 이제 수술도 좀 고난도 수술이고 그렇죠. 대장암 치료는 보통 이제 암 치료는 우리 다 알잖아요. 수술, 항암, 방사선. 대장암 치료도 세 가지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결장암은 이제 수술이 메인이고요. 수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병기 판정 시험을 보면 채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신 1등급, 2등급, 3등급. 내신 1등급, 2등급은 이제 좀 높은 학교 가고 3등급은 뭐 알아서 맞춰서 가기 때문에 3등급부터는 조금 3등급이 이제 병기 3기라고 보면 3기는 보충 수업을 좀 해야죠. 그래서 보조항암 치료를 하시는 거고요. 직장암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는 그냥 수술 먼저 하시는데 너무 직장 항문에 가깝다 그러면 항문을 살리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국소 재발 위험이 또 높기 때문에 직장암 조금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방사선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해서 사이즈를 좀 줄이고 하면 수술도 좀 편하고 항문하고도 좀 종양하고 간격이 좀 멀어지고 이렇게 항문을 살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수술을 먼저 하면은 항문을 못 살릴 수 있는 경우에도 항암이나 방사선을 좀 먼저 하면은 항문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겁니까? 이제 항문이 여기 있고 종양이 여기 있다고 치면 처음에 종양이 여기 있으면 장을 어디까지 잘라야 될까요? 종양 바깥으로 잘라요. 요 사이가 되겠죠. 요 사이 그렇죠. 근데 방사선 치료로 얘가 좀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여유가 정도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항문하고 남은 직장이 좀 많아지니까 기능도 좀 보존되고 1cm라도 더 남겨야 이제 대변을 머금고 있는 그런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1cm라도 더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환자들이, 대장암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하는 질문, 한 탑3 정도 꼽아보면 항상 저한테 와서는 교수님이 직접 수술하시나요? 이걸 일본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최근에? 하도 이렇게 뉴스에 뭐 대리 수술 뭐 그런 것도 이런 게 있는 것 나와서 그런 같고 겁니까? 제가 너무 젊어 보여서 그런가. 그래서 일부러 의사들 중에서는, 젊은 의사들 중에서는 염색을 안 하고 나이 들어 보이고 이렇게 좀 나이 들어 보이게 그렇게 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죠. 그거 말고는요. 그리고 수술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뭐 대학병원 수술 밀렸다고 맨날 그러니까 3주, 4주, 막 6주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다음 주에 가능합니다. 내일도 가능한데 내일도 가능하면 제가 너무 격이 없어 보이니까 다음 주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그 얘기 들으면 진짜 되게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빨리 수술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암 걸렸다고 하시니까 너무 놀래서 항상 항암 치료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텔레비 보면 뭐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 다 빠지고 뭐 이렇게 얼굴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대장암 환자분들은 머리 잘 안 빠지십니다. 안 빠지시고 항암 치료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항암 치료를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내신 등급 수능 채점 해보고 그 다음에 정하시는 거니까 그때 걱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장암 환자들은 수술 전에 금식을 얼마나 해요? 요즘은 이제 또 원래 대장 청소를 또 내시경 하듯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고전적인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대장을 변이 좀 있어도 장을 자르고 연결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수술하기에는 대변이 없는 게 좀 수술이 편하니까 저희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이틀. 근데 완전 금식은 아니고 요즘은 먹는 탄수화물 음료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 이제 장을 좀 쉬게, 너무 금식하면
장에 좀 해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식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년 전에 무슨 학술상을 받은 논문이 있는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대장암 환자들의 불안을 줄여주는 뭐 이런 네. 연구를 하셨던 제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왔을 때가 한 10년 전인데요. 네. 5년 전에 그 즈음에 막 소셜 미디어 이런 게 막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게 조금 이제 초판기였는데 병원에서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대장암 쳐보니까 그때 삼성서울병원이 구독자 수가 한 20명쯤 됐었나? 그런데도 단연 1등이더라고요. 20명. 아, 20명인데 20명. 20만이 아니고 20명. 근데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도 삼성 하나 이기려고 저렇게 많은 천문학적 돈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대장암센터 계정을 그날로 만들고 한 일주일 만에 삼성을 제가 눌렀습니다. 눌러가지고 애플 봐라. 야, 삼성을 이렇게 쉽게 이기는데.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내부 직원들 뭐 이렇게 가입시키고 해가지고 하여튼 좀 재밌고 정말 공인된 이 의료기관에서 좋은 정보를 올려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요즘은 또 영상을 또 보는 시대니까 몇 년 전에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내 수술하면 어떻게 되나? 수술장은 어떤 환경인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날 무슨 일이 있고 수술장에 누가 운반해주고 수술장에서 들어가면 누가 날 응대하고 수술장에 누우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수술은 이렇게 되고 깨보면 회복실이다. 그러니까 일상 체험을 먼저 해보는 걸 한번 찍었죠. 그게 한 5분 클립 정도 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집도의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집도의 3명이 좀 차분하게 설명하는 수술이 이렇게 진행되고 뭐 이렇게 하면 마음 편해져.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보고 하면 불안이 좀 줄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해봤는데 진짜 좀 줄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신 분하고 안 그럼요. 보신 분하고 다 보게 했는데요. 보게 한 분은 보기 전과 비교해서 보고 난 다음에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더라.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면 대처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뭐가 일어나는지를 알면 불안한 게 그렇습니다.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전혀 모르겠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거든요. 특히 수술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눈 감는 상황, 내가 눈을 떠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는 그 상황까지를 전부 다 이 시점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설명해 준다는 건 심지어 이렇게 영상으로 본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큰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환자들이 이제 특히 대한민국의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이제 먹는 거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이미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뭘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안 좋은가 이런 질문을 다들 하실 것 같은데 그거 좀 합시다. 일단 제일 안 좋은 거 좀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건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기름기 많은 음식은 조금 장에도 좀 안 좋고 뭐 그렇죠. 술, 담배 당연히 안 해야 되고요. 술, 담배만 안 해도 뭐 하실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술, 담배만 안 하면은 고긴 좀 먹어도 된다. 고기 좀 뭐 항암치료 하고 이겨내야 되니까 어떻게 풀만 먹고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이겨내? 고기 좀 먹고 해야 돼. 너무 자극적으로 막 맵고 짜고 막 이런 건 좀 피하시고 특히 저희는 또 삶은 고기. 삶은 고기, 너무 태운 고기 말고 삶은 고기 또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커피 먹으면 안 됩니까, 혹시? 커피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커피는 그렇게 몸에 해롭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어떤 논문 보면 또 커피가 또 대장암 예방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냥 저는 드시라고 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감 있잖아요. 지금 감이 또 나오는 철이잖아요. 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 이래서 많이 못 먹게 하는데 혹시 대장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 네네. 감 같은 거 먹어도 되나요?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는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네네. 감도 뭐 변비가 생긴다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 변비약도 드시면 되죠. 변비 생기면. 변비가 생긴다고 암이 재발하거나 이런 그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위석이라 그래서 감 같은 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뭐 다른 것들하고 엮여서 이렇게 소똥구리가 이렇게 이런 거 소똥 이렇게 말듯이 그런 것처럼 위석처럼 딱딱한 대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도 생기고 대장에 생기고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뭐 일상적인 건 가능하셔도 되죠. 꼭 피해야 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 보통 이제 그냥 그 일반인들도 유산균 요새 많이 먹는데 대장암 환자하고 유산균하고는 관계가 혹시 있나요? 유산균은 지금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 관련된 연구들은 정말 많이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건데 수술 전에 수술 후에 먹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저희가 논문을 연구를 한 것도 있고 논문도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몸에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미생물들이 워낙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때로 모여서 뭘 한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임상적으로 저희가 측정할 수 있을 만한 정도 뭐 대장암이 있다가 사라진다거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대장암이 확실히 준다거나 이런 명백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있고 장 기능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장 기능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연구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밝혀지겠죠. 대장암 환자 중에 이제 직장암 환자들 항문을 이렇게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장루라고 하죠.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그 시술을 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없애고 다시 복원하는 수술 이럴 경우도 있나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한데요. 그게 이제 항문을 완전히 없애는 수술이 이제 마일즈 C 수술이에요. 영국의 외과에서 마일즈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최초로 했다 그래도 마일즈 C 수술이라고 마일즈 C. 그 C는 이제 그 저 무슨 상? 일본어로 상? 마일즈 미스터. 상. 네. 아, 미스터. 마일즈 오퍼레이션이라고.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항문이 완전히 없는 거거든요. 없는 분들은 항문을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임시로 장을 자르고 연결한 다음에 임시로 장루를 냈다가 복원하는 건 가능하죠. 항문이 남아 있어야지 항문 구조가. 항문이 남아 있는데 왜 임시로라도 장루를 뺐다가 복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냥 붙이면 안 돼. 직장암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세포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모양들이 달라지고 해서 장이 잘 안 붙는다 그래요. 장이 안 붙기 때문에 일단 직장을 자르고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그 우리가 하수구 공사를 해놨는데 세멘트를 바른 다음에 세멘트가 불안한 거죠. 물이 새면 어떠냐. 그 직장을 연결한 데가 터지면 복막염이 되거든요. 이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하수도 세멘트가 잘 마를 때까지 그쪽으로 폐수가 안 가게 이제 앞쪽에서 장루를 내는 거죠. 대변이 먼저 몸 밖으로 나가고 대장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원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안전한 때에 이제 대변이 지나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장루를 낸다고 했을 때 두 가지군요. 그렇죠, 그렇죠. 언젠가 복원을 할 예정이 있는 경우와 그냥 앞으로 쭉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가는 장루가 있고 복원이 가능한 장루. 언제 복원합니까? 얼마나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략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6개월은 이제 항암 치료 해야 되는 그 항암 치료가 대개 6개월을 하시거든요. 항암 치료 필요 없으면 한두 달 있다가 복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 대장암 환자 치료 후에 이제 뭐 길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 게 뭐 누가 뭘 권했는데 미국에서 뭘 보냈는데 먹어도 되냐 뭐 누가 오소리를 잡았는데 뭐 고슴도치 뭐 먹어도 되냐 근데 그런 검증되지 않는 건강식품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는 게 중요하고 술, 담배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잘 하시면 하고 그 외에 너무 유난한 거를 찾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뭐 제약회사 이런 데서 다 유난하게 연구해서 몸에 다 이미 표준적인 치료가 돼 있으니까 너무 몸에 좋은 걸 찾아다니시지 말라. 자, 저희가 오늘 좀 대장암 관련해가지고 좀 가볍게 막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저희 나이사 클래스 코너에 오은건 교수님의 대장암과 관련된 강의는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외과의 오흥권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